데 특히 겨울철에 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이게 사실은 오늘 이제 엄청 날씨가 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사실은 더 이가 많이 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 치아가 특별히 시리다고 해서 또 치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겨울옷을 꺼내가지고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치아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신경 써야 할 겨울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잇몸과 치아 관리 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게 되면 치아의 시림 증세가 더 많이 악화되기도 하는데요. 치주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여러 가지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치아가 범랑질과 상아질 그리고 치수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범랑질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뼈보다 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신경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수인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이제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밖을 감싸고 있는 상아질 부분이 만약에 노출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른 조직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이게 좀 신경 부분을 가깝기 때문에 더 예민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하게 되면은 치아가 시린 것을 훨씬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치아 사진을 보면 치아가 상당히 여러 조직들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치아 문제뿐만 아니고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이제 이가 시리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겨울철에 치아나 잇몸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사실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치아가 좀 시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양치질을 하실 때 조금 더 미지근한 물에서 보통 22에서 25도 사이에 있는 이제 물로 양치질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 뭐 불소 도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아 이제 가민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 치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치약들을 사용해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요, 훨씬 조금 덜 시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고 되면은 실제로 아무리 양치질을 잘했던 분들이라도 유독 겨울철이 되면 이가 더 많이 시리기 때문에 양치질을 좀 소홀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겨울철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강청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풍치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도 이러한 뭐 플라그라든지 치석들이 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 사이 부분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이제 그 양치질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이나 플라그가 남아있지 않도록 자기 전에는 치실질을 좀 잘 사용을 해서 반드시 구강 청결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네, 사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치아 자체 질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잇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잇몸 때문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프라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안티프라그라든지 또는 뭐 프라그를 제거해주는 치약 이런 얘기들을 선전해서 많이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프라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플라그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우니까요. 제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그는 사실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치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합쳐진 그런 이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덩어리가 사실은 무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치아나 잇몸에 붙어 있으면 치태라고 불리는 거고요. 만약에 혀에 붙어 있게 되면 설태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치태와 치석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면 좀 이해가 쉽겠는데요. 음식물 찌꺼기와 그리고 세균 덩어리가 구성된 이 치태라고 하는 거는 무색의 진득진득한 이제 점액성 덩어리이기 때문에 구강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티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세균의 온상지이기 때문에 충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좀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치태는 양치질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양치질만 잘 하셨더라도 치태를 충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런 치태가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서 완전히 돌덩이로 바뀐 치석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구강에서는 실제로 색깔을 보이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있으시지만 이제 제거가 양치질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방문해서 치과용 전문 기구라든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치석이 끼게 되면은 주변에 치태가 더 많이 끼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없애주셔야 합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치태와 치석이 동시에 껴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치석이 껴있는 경우라고 하면 치태가 주변에 더 잘 끼기 때문에 잇몸이 더 많이 붓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치주 질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치과에 가셔서 이제 반드시 치석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 제거는 이제 다행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치석 제거가 가능하니까요. 이제 좀 부담감 없이 치과에 방문하셔서 구강 검진도 받으시고 그 치석 제거도 받으셔서 건강한 치아와 그리고 건강한 잇몸을 조금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설태도 마찬가지로 네. 양치질을 해서 좀 제거를 해주면 아, 좋다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치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가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치주, 즉 그러니까 뭐 잇몸이라든지 치조골 같은 것들이 이제 흔들리거나 많이 내려간 경우라고 하면 아무리 건강한 치아도 빠지거나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단한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치주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치태나 치석 속에 있는 세균막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치태가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게 됐을 때 치석이 생기게 되면 치태도 더 많이 끼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주낭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생기게 돼서 이 고름도 잡히고 그리고 피도 나는 그런 증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올바른 양치질과 주기적인 치석 제거가 실질적으로 치주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흡연을 하시고 있는 경우라고 하거나 뭐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한 경우라든지 당뇨병 또는 뭐 에이즈와 같은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발생한 치주 질환이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내가 내과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흡연을 좀 금하시고 음식물도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아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치주 질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증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잇몸이 붓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강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잇몸 질환이라든지 충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증세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 이제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나타난 4가지 증세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세가 이제 요 4가지입니다. 잇몸이 붓고 쉽게 피가 난다든지 또는 입냄새가 좀 심해진 경우, 그리고 찬물이나 찬바람이 시려지는 경우, 겨울이면 조금 더 심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도 찬물이나 찬바람이 시린 경우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흔들리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요 4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세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나쁜 입냄새라든지 입맛이 둔해지는 경우에도 치주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잇몸을 만졌을 때 뭐 잇몸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그리고 잇몸이 느슨해지면서 치아가 이제 흔들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잇몸이 붉게 이제 부어오른다든지 붉게 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잇몸 질환 또는 치주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잇몸이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잇몸이 실제로 내려가는 건데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동시에 치아의 위치가 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주 보는 또는 치조골이 문제가 생기면서 치아의 위치가 예전이랑 다르게 심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단순히 치주 질환이 이제 치아가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치주 질환의 증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치과에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치주 질환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쭉 진행이 돼서 갑자기 이가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초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치아를 살리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치주 질환도 쉽게 말해서 잇몸 염증과 그리고 치주 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잇몸 염증일 경우에는 잇몸 부분만 염증이 나타난 경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치주 염증으로 이미 이완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의 잇몸 염증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대략적인 모식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주 질환 단계별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은 우선은 튼튼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 주변에 이제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용 탐침기를 이용해서 프루브라고 불리는 탐침기를 이용해도 이제 몇 미리 정도, 1에서 한 2mm 정도만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탄탄한 잇몸이 정상적인 잇몸인데요.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잇몸 염증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미지 보여주시면. 예, 여기서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치석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오른쪽 왼쪽이랑 다르게 오른쪽에 치석이 끼면서 지금 잇몸이 많이 붓고 그리고 이제 치주 탐침기로도 이제 3mm 이상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발적이 일어나서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거나 그리고 이제 고름이 발생하는 그런 증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부터 치주 염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이는 이미지에서는 치석이 조금 더 많이 끼면서 오른쪽에서 이제 치조 골이 흡수가 되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미 고름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 경우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치조골의 흡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치주 탐침기로는 아주 깊은 위치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시기까지 치료 방식을 놓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치아가 흔들리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미 잇몸 염증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하면요,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잇몸이 많이 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잇몸 질환이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은 환자에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치주 질환 진행 단계를 이제 모식도에서 보셨는데요. 이건 환자에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환자에서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해놓은 경우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보게 되면 아주 탄탄한 이제 잇몸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환자분이세요. 이제 잇몸 질환이 이미 진행이 돼서 발적이 일어나고 좀 부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치석이 이제 끼면서 치석과 치태가 껴 있어서 잇몸이 붓고 이제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됐고요. 4단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치아는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잇몸이랑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돼서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마저도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치아가 빠지거나 흔들리면서 이제 좀 심각한 경우엔 치아를 잃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지발리스균이라고 하는 거는 잇몸 질환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중요시하는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알려드릴 사항 중에 사실 뭐 충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제가 우선적으로 치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이라든지 치조골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치주 조직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되었는데요. 이제 보통 충치의 주범은 뮤탄스균이라고 해서
대해서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지발리스균도 그렇다고 하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잇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치태 속에 있는 세균막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 P 진지발리스, T 포르시시아, T 덴티콜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세균총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레드 콤플렉스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 세균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P 진지발리스라고 불리는 이 세균이 가장 위험한 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저희가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이제 균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치약 선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에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거는 좀 알려진 바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치아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인데 요 세균 증식으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잇몸이 녹고 그리고 뼈까지 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세균 중에서도 P 진지발리스라고 하는 이 균은 골 파괴세포랑 결합을 하게 돼서 실제로 치아 주위 조직은 물론이고 골까지 치조골까지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세균으로 보시게 되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서 치조골을 파괴하는 진지발리스 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진지발리스 균이 뼈 속에 붙어 있는 저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골 파괴세포랑 결합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골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발리스 균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더욱 중요한 사항은 이 치주염이 진행된 단계에서 이제 양치질을 하거나 또는 입안에 상처가 생겨서 이 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이제 전달이 됐을 때는요,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치과 의사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과 의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과할 일이 아니니까요. 진지발리스균이 이제 나타난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주 질환을 반드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게 일단은 세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양치질을 해서 예방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생긴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가장 간단한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치석 제거이고요. 그 외에는 좀 진행된 경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잇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약을 처방받고 소독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스케일링을 통해서 네. 그 치석 제거를 반드시 좀 하는 게 네. 잇몸 질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진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치석이 안 생기기만 해줘도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이제 초기에 이제 빨리 이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석 제거가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좀 삐뚤삐뚤하거나 이런 부정교합이 있거나 아니면 틈새가 생긴 경우라고 하면 음식물이 더 잘 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삐뚤거리는 치아에서는 치석이 더 많이 끼기 때문에 당연히 치주 질환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좀 간단하게 치아 교정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조금 간지런하게 펼치고 그리고 이제 벌어진 치아를 모아주는 술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된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강한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치주 교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실식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이긴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도 저희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삐뚤삐뚤거리는 치아 때문에 고민이거나 이가 흔들려서 또는 뭐 틈새가 벌어져서 고민이신 경우라고 하면요. 치과를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하기에도 너무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또는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가 치아 교정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아를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치아를 빼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 치아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치아를 서로 연결해서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바로 뭐 스플린팅 또는 치주 고정, 치아 고정법이라고 불리는 술식인데요. 이제 치아 교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치아 고정 또는 치주 고정의 예인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왼쪽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지금 와이어를 이용해서 스플린팅을 해준 방법인데요. 이제 흔들리는 치아를 서로 연결해서 이제 조금 더 강한 힘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방법이고요. 물론 전부 다 흔들리는 치아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조금 튼튼한 치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연결해서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재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이제 이거는 파이버라고 하는 섬유 조직을 이용해서 특수 섬유 조직을 이용한 고정을 한 경우이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레진이라든지 조금 더 강하게 부착할 수 있는 치과 재료를 이용해서 서로 고정해 준 방법인데요. 의외로 이 방법을 이용해도 치아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경우이거든요. 만약에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내가 교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단단한 음식을 드실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치주 고정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네, 상당히 그 다양한 그 치과 치료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이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치주 교정, 고정, 또 뭐 치아 고정 방법 갖고는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결국에는 사실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치아를 빼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이미 심하게 흔들리는 치주 질환이 진행된 경우라고 하면 사실 뼛속까지 염증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살리기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저희가 임플란트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의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한 경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구강 습관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잇몸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또 다시 잇몸 질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통 저희가 치아는 80년 정도 사용하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80년을 사용해야 될 치아가 뭐 50년, 60년 또는 70년 만에 빠진 경우라고 하면 분명히 구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다시 뭐 좋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잇몸 질환이 있던 부분을 반드시 치료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야만 튼튼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심지어 올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는 70대 이상에서 이제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7월에 이제 65세 만 65세까지 그 시기가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시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유지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잃으신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잇몸 관리를 평상시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염증이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화면에서 이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임플란트 내식체가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이 임플란트 내식체의 일부가 노출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제 치주염이 진행이 돼서 임플란트가 왼쪽에서부터 지금 2개를 하고 가운데는 브릿지를 하신 경우인데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큰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 내식체의 일부가 노출된 게 보입니다.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돼서 내식체가 노출이 된 건데요. 앞쪽에 보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송곳니 부분에서도 노출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자연 치아에서도 이미 치주 질환이 진행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내식체도 역시나 임플란트 주변이 염증에 이완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한두 개가 빠진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좀 관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그대로 치주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겨서 역시 치조골이 내려가면서 잇몸까지 같이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임플란트 내식체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염증이 많이 이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주위 자연치가 이렇게 염증에 이완돼서 세균이 이제 좀 많이 침범해 있는 경우라고 하면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염증에 이완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플란트를 하기 전후에는 자연치아라든지 치주 조직에서 치주 질환이 없는지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시고 임플란트 식립한 다음에도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을 기르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좀 피곤하고 힘들면요, 앞니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아, 지금 조금, 치아가 흔들리고 예, 있는 앞니- 상태인가요? 예, 조금 예. 조금 벌어지고요. 좀 튀어나오고 그래요. 근데 조금 피곤하지 않으면 좀 괜찮고요. 그리고 네. 이빨들이 조금 어떤 조금씩 흔들린다는 느낌이 좀 받아요. 네. 지금 그러면 어금니는 시리시고 앞니는 튀어나온,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좀 심하시다는 네, 거네요. 네, 네. 근데 어금니가 깨진 게 한 달 전부터 더 많이 심해졌나요? 아니면은 지금 뭐 계속 그냥 이런 상태로 흔들리고 하셨나요? 아니,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아프네요. 그러니까 아픈 쪽이 앞니세요? 아니면 어금니세요? 전체적으로 아프신가요? 아니요, 운이빨인데요. 하나, 스포츠일 것 같은데요. 약간 흔들리면서요. 예. 혹시 가까운 치과에 한번 가서 엑스레이 같은 네. 거 찍어 보셨나요? 아니, 이제 여기 한번 치과 갔는데요.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치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냥-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치과에서? 뭐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잇몸도 안 좋고 뭐도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 안 했거든요. 아, 우선은 제가 이제 이게 왜냐하면 여기 치주 질환인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뼈와 잇몸이기 때문에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 이제 치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잇몸 치료를 전반적으로 다 받으시는데 이게 뭐 한 번에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 이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치료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가셔가지고 우선 잇몸 치료를 하셔야만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가 많이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를 뺀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잇몸 치료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이를 뺀다든지 치료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아래가 지금 깨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빨리 조금 치료를 하셔야, 왜냐하면 어금니가 깨져가지고 이제 어금니가 낮아진 경우에는 앞니가 더 많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가 더 많이 흔들리게 되시는 거거든요. 우선은 어금니를 먼저 치료를 하시고 시린니 치료도 빨리 하셔야 이제 그 잘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잇몸 치료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깨진 치아를 빨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보통 양치질에 의해서 잇몸이 패이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시리다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저희가 더 많은 차가운 거에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게다가 또 뜨거운 국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게 되고 차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런 거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거에 반복된 노출이 있다 보면 당연히 치아가 조금 더 과민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시렸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시림 증세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사실 잘못된 양치질이 바로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치아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제 좌우로 좀 닦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치아의 약한 목 부분이라고 하는 치 경부를 점점 패이게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질을 할 때 치아의 경계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옆으로 강하게 닦는 습관은 잇몸을 많이 패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치아까지 패이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바른 양치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제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 부위에서 45도로 비스듬히 세운 다음에 빗질을 하듯이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습관을 해야만 치아와 잇몸이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치의학 박사님이시고 이 치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데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양치질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제가 사실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치질이라든지 또는 예방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제가 많은 양치질법이라든지 이런 구강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양치질을 할 때 순서를 잘 정해서 양치질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맨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어금니를 양치질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바깥쪽 부분부터 양치질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45도 각도로 이제 칫솔을 잡고 그리고 잇몸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양치질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비질하듯이 양치질 하셔야 하고요. 안쪽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양치질 하시고요. 씹는 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적극적으로 좀 좌우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윗니입니다. 윗니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닦을 때 또는 앞니도 마찬가지로 아랫니, 윗니는 안쪽을 닦을 때는 반드시 칫솔을 90도로 세워서 잘 닦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을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가 반드시 양치질을 하실 때 빼먹지 않고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법을 한 부분마다 한 10번 정도씩 반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의학에서도 설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 칫솔질을 이용해서도 설태를 제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치질 하시고 나서 설태까지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강하게 여러 번을 헹구셔가지고 이 그 치약이 성분이 구강에 남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양치액에서도 칫솔 치약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구강에 남게 되면 이제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제 많은 입냄새라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치질 하시고 나서 여러 번 강하게 헹궈내 주셔야 합니다. 예, 치아가 패이면서 저희가 이제 신경까지 노출된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잇몸이 패인 경우라고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잇몸 이식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인 부분만 잇몸 이식을 해서 좀 덮어주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주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가 치아가 패인 부분만큼만 그대로 치과 재료를 이용해서 수복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좀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아 과민증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간단한 약물 도포만으로도 치아 시림 증세를 이제 좀 해소해 줄 수는 있고요. 그래도 많이 심하게 패여서 심리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치과 재료를 이용해서 수복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도 또 보험되는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고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제 상담 받으시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좀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경부 마모증이 생겨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대문니 외에 두 번째 치아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쭉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데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도포만으로 좀 해결한 경우이고요. 아래쪽 치아는 좀 많이 패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수복을 해주는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위쪽은 역시 이제 저희가 약물 도포만으로 해결을 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를 치료를 했는데요. 앞쪽에 있는 2개의 치아는 그 레진이라고 하는 신미적 재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예쁘게 좀 복구를 해줬고요. 신미성이 덜 필요한 마지막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글래사이노모라고 하는 보험이 되는 재료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되는 재료가 아무래도 색상이 신미적인 부분이랑 좀 떨어져서 치아 색상이랑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번에 다시 오셔서 뒤쪽에 없는 치아가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앞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까지도 심미적 레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시면서 더 많이 웃게 되셔서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심미적인 레진으로 교체를 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랑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를 조금 강하게 문다거나 교합력이 센 경우라고 하면은 이가 깨져나가면서 어금니가 많이 낮아진 경우라고 하면요. 앞니가 많이 닿으면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잇몸 퇴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치아 페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아래 치아가 잘 맞닿게 되면은 교합이 될 때 교합력에 의해서 치아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인 아까 치경부라고 했는데요. 치아 목 부분이 폐익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갈이가 있거나 이 악물기 습관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구강 악습관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냥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합이 강한 경우라고 하면 치아가 부서지도록 저희가 뭐 깨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치과에서는 보톡스 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갈이 장치라든지 근육 장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강한 교합력에 의해서 치아가 패이는 것들을 좀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많이 닿거나 한 부분에서 치아가 이렇게 패이는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합을 안정화시키게 하는 장치를 끼는 경우이거든요. 이 외에는 제가 금방 설명드린 뭐 치과용 보톡스를 한다든지 해서 교합력을 좀 줄이거나 치아를 좀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합 안정 장치를 이용해서 교합을 조금 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준다거나 다음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아까 그 장치 같은 게 조금 더 딱딱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재질의 나이트 가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치아를 보호하고 주로 밤에 끼는 장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완전히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깨진 경우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줄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제 보철 치료를 하거나 치아가 더 깨지지 않게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아가 좀 시리거나 아니면 치아 폐임이 있는 경우, 파절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이를 다 빼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윗니가 깨져가지고 치아 보철 치료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뭐 이를 빼지 않고 간단하게 신경 치료하고 그리고 이를 씌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외상에 의해서 위아래가 전부 다 치아가 깨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치아 고정을 이용해서 치아를 고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보철 치료를 해서 모든 치아를 빼지 않고 다 살려서 치료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전부 다 깨진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철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좀 확인을 해서 빨리 치아를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겨울철 치아가 한겨울과 같이 사실 굉장히 추운 날에는 저희가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겨울엔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워낙 춥기 때문에 차를 호호 불어 마실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시고 나서는 너무 갑자기 차가운 물을 드신다거나 하게 되면 치아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실 때도 원래는 차가운 물에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겨울에만큼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2도에서 25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양치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치아가 시리거나 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가민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약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양치질 거르지 마시고 반드시 양치질 하시고요. 그리고 치과에 오셔가지고 한번 검진을 받으신다고 하면 더 건강한 새해 그리고 건강한 치아를 이제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유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